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HJ중공업 드디어 좀 기다렸던 우리가 원했던 그 흐름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지루했던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강력한 이 돌파 슈팅이 오늘 제대로 나와줬죠.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 HJ중공업은 이 박스권 매집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돌파가 나올 거니까 우리 눈 떼지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 전에 살짝 이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 이거를 우리는 매수의 자리로 노려봐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렸죠. 정말로 살짝 밀리고 나서 이 11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정확하게 위로 쏜 겁니다, 여러분들. 거래량과 함께요. 제 분석을 믿고 끝까지 홀딩하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직접 보고 오자고요.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자, 보시면은 지루한 행보가 끝났다. 외인 기관이 입 벌리고 매집한 진짜 이유라고 하면서 이 박스권이 돌파되기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불과 2일 전 영상이고요. 자, 영상 보시면 이중공업의 정확한 주포는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거죠. 자, 이 횡보하는 구간 속에서 외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열심히 매집을 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죠? 바로 제가 말한 이 다음 그 추세를 위해서죠. 그리고 지금 이 횡보에 대한 기간 상당히 좀 길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에 대한 기간이 긴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 힘을 응축을 했다는 거고, 이 다음 파동이 나오는 박스를 돌파하는 그 구간이 되겠죠. 발산이 되는 그 순간에는 이 에너지가 길면 길수록 그 힘 역시 강하고 길게 발생한다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정말 이 기간 조정은 이제 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 강력한 추세가 진행이 될 거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오늘의 양봉이라는 거죠. 자, 말씀드린 대로 HJ중공업은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양봉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HJ중공업이 제가 말한 이 5만 원까지 그 상승하는 그 시나리오의 시작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영상에서 또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HJ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일단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아주 제가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HJ중공업은 제가 2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상당히 3개월 전에도 영상 올려드렸네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찍어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지난 영상에서는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를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돌파가 나온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작은 박스 이제 돌파한 거죠. 근데 이 큰 박스도 지금 돌파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큰 박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 HJ중공업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한 파동이 더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자, 큰 그림이니까 월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오랜 기간 조정에 들어갔던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처음 올라오는 건데, 여기 이제 하나의 시작점을 알리고, 그리고 나서 이 강한 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줬는데, 보시면은 이 시월선이 있죠. 얘는 보니까 딱 시월선에서 지배를 많이 받네요. 그죠? 이 자리에서 약간 회익하고 나서 안착을 하고, 이 시가가 시월선에서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위로, 이거니까 방향인 거죠, 방향. 여기가 조정이고 여긴 방향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구간을 보면 정말 미미하지만 하나의 갭이 보이죠? 갭. 가격적인 갭이죠. 자, 이 갭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큰 상승을 만들었던 그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가격 지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가격에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 월봉상에서 장기적인 상승 파동이 여전히 진행이 중이라는 겁니다.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그럼 이 막대한 자금, 그건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급을 좀 보면은, 자, 일단 중요한 자리라고 하면 이 1월 달의 상승이죠. 이때 그러니까 상승 국면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1월 달의 상승을 보시면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그 상승을 만든 거는 이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가 이제 26일, 27일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MRO 관련돼서 호재가 나올 텐데, 그때도 이제 누가 매수를 했냐 보자고요.
1월 26일과 27일 이 MRO 호재가 나왔을 때도 이 HJ중공업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건 외인과 기관입니다. 그리고 다음 상승 구간이 이제 2월 12일부터 20일인데 2월 10일부터 이 20일 구간도 보면 결과적으로 외인들이 그때는 매수를 해줬네요. 기관들은 얼마를 사지 않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이 상승 구간, 의미 있는 상승 구간에서는 외인이나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온 자리가 이제 3월 10일부터인데 어마어마합니다. 3월 10일부터 무려 24일까지 정말로 또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한 건 외인과 기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스 라인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한 거는 외인과 기관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HJ중공업의 주포는 외인과 기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상승관 누가 삽니까,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이잖아요. 외인과 기관.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매집을 이 박스에서, 이 온전한 박스에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매집한 이유는 뭐라고요?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다음 추세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게 아주 큰 그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우리가 2만 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해왔는데 뭐 주가가 오르다가 뭐 이렇게 빠지니까 정말 이때 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때는 뭐 거시 경제가 상당히 불안했고 전체적으로 조정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깼냐 이겁니다. 즉 외인과 기관이 2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왔다. 그래서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한 주도 좀 뺏기지 마시고 이 제가 말한 이 5만 원의 시나리오 꼭 같이 보자고 붙잡으면서 오히려 이 마지막 상승 구간에서는 박스가 돌파되기 전에는 더 매수를 해도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이게 그러니까 이걸 정말 오랜 기간 찍어 오면서 지금 이 현재의 상승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 온 거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잘 보유하신 분들 정말 고생했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 다음 상승에 대한 트리거는 뭐가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실적이다, 실적. 이 HJ중공업의 상승을 이끈 거는 이 8월 달에도 그러니까 실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보통 이제 실적 시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달, 5월 달 또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조선주들 슬며시 또 머리를 듣는 애들이 있는데 특히 그러니까 이때죠. 제가 말한 대로 1월 26일과 27일에 이때 MRO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거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를 하나 보자고요. 보면은 4월 12일에 나온 뉴스인데 HJ중공업 미 함정 MRO 추가 정비를 확보를 했다. 그러니까 사업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게 실적으로 숫자가 찍힌다는 거예요. 이게 거품이 아니라. 자, 그때에 대한 그 기대감을 현재 오늘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를 하나 더 보면 이게 이제 1월 달의 뉴스입니다. HJ중공업 25년도 영업이익이 670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무려 824%가 올랐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에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72억인가 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25년도에 무려 670억 원. 거의 뭐 10배, 그러니까 800%가 넘게 뜬 거죠. 자, 그럼 올해 이 1분기는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이 1분기 예상 실적 역시도 지금 이 작년에 만들어진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지금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그러니까 예상 추정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3배가 더 뜬 거예요. 3배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이 그 정보를 당연히 미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는 겁니다. 자, HJ중공업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이거 역시도 제가 조선주 슈퍼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얘도 똑같이 10월선에서 반등하는 거죠. 상승 조정. 그러니까 고점에서 박스 그리고 나서 또 추세예요. 여전히 이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월봉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똑같은 거죠. 얘도 상승 조정 이렇게 지금 고가 W 패턴을 지금 다 완성을 한 건데 얘 목표가를 보면은 그러니까 5만 원이라고 제가 한 거는 그러니까 저항대가 없어요. 걸리는 가격이 없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이 5만 원이란 심리가와 이 2016년도 17년도에 만들었던 이 박스 상단까지 일단 최소한은 올라줄 거다라는 거죠. 그 파동에 대한 시작점이 이제 오늘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HJ중공업 또 이대로 그냥 쭉쭉 상승하냐? 네, 그거는 절대 아니죠.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루한 조정을 거쳤던 것처럼 그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란 게 또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등락 없이 가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쉽게 가진 않는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활용을 하면
우리가 공포를 이기고 끌고 가는데 충분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는 이 파란 밴드의 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만 원 라인대에서 이 박스권을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해왔는데,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 때문에 밀려가지고 밴드의 하단까지도 오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가격이 깨졌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이 밴드를 지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가고 매집을 해가고 있는데, 특히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는 뭐라고요? 중기적 바닥이 나올 때 형성이 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 구간 지금 이렇게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추세가 살아나는 국면이기 때문에, 즉 각도라는 게 생기겠죠, 주가에서. 그럼 이 앞의 상승처럼 그러니까 밴드를 노란 밴드를 타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얘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초강세 패턴을 넣으면 보시면 점선을 타고 올라오죠. 이렇게 점선을 타고 올라온다. 지금 이제 초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밴드가 이제 각도가 생기면 주가라는 게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밴드를 맞으면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죠. 뭐 요런 데 보시면 되겠네. 그죠? 앞에 구간 때. 아시겠어요? 세력이 들어와서 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구간 이 밴드를 지지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시겠죠? 이 앞에 나왔던 그 파동이 현재 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는 이제 파란 밴드가 아닌 노란 밴드가 매수에 대한 이 맥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은 물론 이제 이격이 발생됐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박스를 돌파를 하더라도 그죠? 이 기간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나올 건데, 횡보를 하던가 가격 조정이 나오던가 그때 이제 터치를 하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우린 지금 그 구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HJ중공업 아직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뭐 추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뭐 이 공포 때문에 매수를 못 해가지고 비중을 좀 덜 치어갖고 좀 아쉬우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다시 한번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에 대한 타점,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 다시 나오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는 그 자리들, 그리고 매도를 하는 그 자리들 여러분들께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운전에서 두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지속적으로 이 H중공업을 매수만 이야기를 했는지, 왜 여기 눌릴 때도 왜 매수를 이야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시면 상위 랭커들 매매는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